반갑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트렌드, 그 중에서도 유튜브와 관련된 트렌드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유튜브도 트렌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살펴봐야 유튜브 콘텐츠의 변화 추세에 대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022년도 유튜브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고 이어서 주목할 만한 채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트렌드는 현실 트렌드와 연동됩니다. 나아가 트렌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대중의 요구와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튜브는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자체적인 트렌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반영된 현실 트렌드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에서는 유튜브의 자체적인 트렌드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규모의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양이 증가할수록 각 개인에게 부합되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의 요구는 대체로 일상의 소소한 도움들, 가령 자동차 와이퍼 가는 법이라든가 우울한 날에 보면 좋은 넷플릭스 작품 추천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트 필기법이라든가 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정보는 책을 찾아보거나 전문가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보다는 생활 밀착형 정보가 요구됩니다. 김경달과 C로켓 리서치 랩의 책 유튜브 트렌드 2022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튜브 초기에는 방송을 따라하는 영상이 많았다면 지금은 생활과 밀착된 콘텐츠가 다양해졌는데 이는 주로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이라고요. 유튜브 자체 트렌드 두 번째는 브이로그의 유행입니다. 역시 같은 책에서는 이를 시점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방송 영상이 3인칭 시점이라면 유튜브 영상은 기본적으로 1인칭인 내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젊은 세대가 내가 주인공인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공감해요. 다만 브이로그라고 해도 무작정 자기 일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브이로그도 남에게,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그저 막연하고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 주목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남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이야기 등등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즉, 브이로그도 엄연히 기획된 콘텐츠예요. 막연하게 일상을 촬영한다고 접근하지 말고 주제와 목적을 분명하게 정한 뒤 적절한 표현법을 고민해서 제작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주목할 만한 유튜브 채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77개의 채널을 언급했어요. 1분 미만, 5분 뚝딱 철학, 건들건들, 겨울서점, 곰지니TV, 과학하고 앉아있네, 귀곰, 김광현, 김사원 새끼, 김생못, 김일호, 15김, 꽃보다 전한길, 나몰라 패밀리 핫쇼, 양숲, 너를 위한 문화예술, 논리왕 전기, 닥신TV, 덕양소, 동갑내기 영농일기, 딩동댕 대학교, 땡깡, 라오스 오지마을 한국인, 레춘씨 생존기, 매직 청소TV, 민점이 발명 쓰레기걸, 백년밥상TV, 백이나 남매튜브, 별고래, 사나의 썸데이TV, 섬마을 훈태TV, 술맛 여행놈, 썰푸는 그림쟁이툰, 쓰레기 왕국, 알리직구, 오마이비키,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동산, 우엉, 운동하는 비건 단지양 로그, 원샷 한솔, 미라클 이과장. 계속해서 이상문TV,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 자취남, 전원주택 박사, 대성부동산,
정승수 교수의 서울예대 R&B 클래스, 주연 중년게이머 김실장, 지식해적단, 직업의 모든 건, 지키, 창캔 하찮은 내 인생, 쿠왕 쿠킹, 클래식 타버스, 티키틱, 팩토리, 포텐독TV, 푸웅TV, 피터 사이즈, 하비, 하수구의 제왕, 하이 티네이저, 해리안, 히렌 채널, 히피이모, 보라클레르, 추추스 스토리, 다이앤 리, 홍고고, 진 앤 주스, 나얼의 음악세계, 쉬미TV, 박하늘, W모션, 와인킹, 유자, ASMR. 어때요? 들어본 또는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있나요? 이상의 채널들을 모두 살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그 중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만 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시한 채널 번호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에요. 주제별로 묶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과 관련된 채널인데요. 음악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제공하는 분야이니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우선 외국 시청자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한국 노래를 불러주는 박새늘 채널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 듣는 외국인 시청자들의 표정 변화를 살피는 재미가 더 큽니다. 다음은 김광현 채널이에요. 벌써 8년 동안이나 피아노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연주도 연주지만 댄스를 가미한 영상이 인기가 높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음악 채널로는 정승수 교수가 운영하는 서울예대 R&B 클래스입니다. 서울예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주로 소개하는데 전공 공부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전공은 특별할 것 없지만 적어도 그 학과를 지망하는 중고등학생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입시 자료에는 이런 생활적인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전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타버스 채널인데요. 이는 음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가집니다. 주로 음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런 방식도 우리가 채널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자신의 전공 영역 혹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대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 또는 공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먼저 널 위한 문화예술 채널인데요. 주목되는 전시 정보를 소개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 역시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전공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취남 채널이에요. 집 혹은 방을 다룬 콘텐츠는 적지 않은데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그와 달리 자취집을 탐방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단지 재산의 관점에서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측면에서 집을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제시된 포장마차를 만들어버린 집 영상처럼 생활자의 취향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재미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패션과 관련된 채널들입니다. 패션은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 이 역시 다양한 운영 방법이 가능하죠. 우선 보라클레르 채널은 기존의 패션 채널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아이템을 제시하고 착장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 이런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의 전문성이 주요한데요. 보라클레르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 경력이 단절되었던 디자이너가 유튜브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명품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한다는 점도 생활에 밀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 피터 사이즈는 20대 남성 패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채널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2030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패션업계 마케터 출신 크리에이터의 입담이 장점입니다. 채널 시청자가 되는 남성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그들의 패션을 코디하기 때문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상품 그리고 캠핑과 관련된 채널들입니다. 먼저 귀곰 채널입니다. 곰 얼굴 탈을 뒤집어 쓰고 생활용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제공합니다. 물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 유튜버 중에는 이런 방법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특정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부캐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곰진이 TV 채널은 솔로 캠핑을 테마로 합니다. 캠핑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활동인데 이와 관련된 물품을 리뷰하고 캠핑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리에이터 나름의 캠핑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상이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우중 캠핑, 비 내리는 숲속 홀로 캠핑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개발과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살펴볼 채널은 힐앤최날인데요. 이 크리에이터는 본래 라디오 PD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DJ 역할도 병행해야 했다고 해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주로 말하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꼭 목소리가 좋거나 말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전달은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왕국은 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환경 중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야 다들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제품, 숍, 카페 등을 소개하고 친환경 제품을 안내해요. 제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꼭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도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채널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수구의 제왕은 하수구 청소 전문 업체인 일동백관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자신들의 작업 내용을 촬영하고 편집했어요. 전문 업체의 활동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직 청소 TV는 소상공인 홍보 채널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인 청소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앞서 살핀 유튜브 자체 트렌드 중에서 생활 밀착형 콘텐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과 관련된 채널들입니다. 우선 원샷 한솔 채널인데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생활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중심입니다. 따지자면 일종의 브이로그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불편과 편견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짓눌리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재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제시된 시각장애인은 혼자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수 있을까? 와 같은 사회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생못은 청년 세대가 많이 경험하는 고시원 생활 노하우를 제공하는 채널이에요. 역시 자신의 생활을 담았지만 고시원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삼시세끼 때우는 법과 같은 짠내 풀풀 나는 콘텐츠가 관심을 끌었고요. 생활이라는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시 생활자가 많아진 만큼 농촌 혹은 시골 생활이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부분이 장점이 되는 것이죠. 먼저 동갑내기 영농일기 채널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부부 크리에이터들은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세대가 농촌에 살면서 농사 꿀팁을 소개하고 육아일기를 올리면서 동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힘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농사일 자체가 도전이지만 비슷한 과제를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거듭합니다. 본인들이야 생계를 위한 국리겠지만 콘텐츠의 관점에서는 테마의 다양성이 되는 것이죠. 반면 양숲 채널은 도전보다 익숙함을 활용합니다. 숲속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연생활 슬로우 라이프가 핵심 주제이고요. 여기에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음식 만들기, 그리고 고양이와 시간 보내기 등이 더해집니다. 번잡하지 않지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런 콘텐츠의 경우에는 단박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양을 늘려가면서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식 관련 크리에이터는 정말 많고 관련 콘텐츠도 차고 넘치지요. 그래서 이 분야를 다룰 때는 더더욱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먼저 백년밥상TV입니다. 이 채널은 집밥 혹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레시피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거창하지 않고 생활에 밀착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음식 콘텐츠가 만들거나 먹는 활동에 집중하는데 이 채널은 그 이전 단계인 요리 재료의 손질과 보관법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역시 남들과 다른 부분을 잘 찾아서 포지셔닝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쿠앙 채널은 명칭부터 흥미롭습니다. 쿠는 쿠킹에서 따온 것인데 여기에서 킹을 우리말로 바꿨어요. 이런 사소한 비틀기가 독창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자취생 생활 레시피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라면이 주로 다루어지지요. 누구에게나 익숙한 소재인 만큼 그것을 비틀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제공할 때 동감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이번에는 요리가 아니라 맛집 소개에 해당하는 채널들입니다. 이런 콘텐츠도 적지 않지요. 그래서 더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섬마을 훈태TV는 우선 지역이 독창성을 만듭니다. 이런 식의 채널은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의 맛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와 달리 자신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특히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맛집을 소개해요. 이렇게 자기 고향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독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크리에이터 자체가 술을 좋아해서 주로 술집과 안주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김사원 새끼는 크리에이터의 정체성, 즉 직장인 대상 맛집 소개라는 점에서 독창성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연령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핏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지만 어차피 유튜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죠. 소비자 범위를 좁히면 동감을 얻을 가능성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직장인들의 식사 혹은 회식 장소 추천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른들이 선호하는 식당이 대상이 되고요. 특히 오래된 가게, 노포를 소개하는 콘텐츠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도 수많은 크리에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인기 영역인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역시 독창성 확보가 중요해요. 여기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중년 게이머 김 실장은 게임 전문 웹진에 근무하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문성이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중년이라는 연령대에 주목합니다. 그동안 게임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게임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다른 세대에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세대와 비슷한 크리에이터에 더 쉽게 동감하겠지요. 또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 문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제시한 성교육만큼 중요한 게임 과금 교육 등의 관련 사례인데요. 어린이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과금 문제에 대한 대처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별고래 채널은 특정 게임 분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독창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게임 중에서도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만 하는 건데요. 이런 접근 방법도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게임만 다루어서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또한 유튜브 특유의 놀이성, 롤 브레이커 역할을 하면서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른 차별화 사례를 볼까요? 자동차와 직업 속에도 유튜브 영상들이 즐겨 다루는 분야입니다. 닥신TV는 전문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의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관련 채널이라는 점이 주목되지요. 자기 직업이 아니라서 광고도 받지 않고 수익성 높은 모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꾸준하게 파서 성과를 만든 사례라고 할까요? 반면 우엉 채널은 직업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종합광고 대행사 대흥기획의 아트 디렉터가 운영하는데 여러 분야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분야만 다뤄요. 다른 직업 소개처럼 막연하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야근이 많은 것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이런 진솔함이 강점으로 작용하죠. 이번에는 리뷰로 넘어갑시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리뷰는 초보 유튜버가 접근하기 쉬운 분야예요. 하지만 그만큼 꾸준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된 채널을 운영할 때 주의할 부분은 분야를 넓게 벌리지 말고 최대한 좁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덕양소 채널처럼 애니메이션 관련 리뷰만 다루거나 김15 15킴처럼 뮤직 비디오에만 집중해서 리뷰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래야 해당 분야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형성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서점처럼 책과 관련된 리뷰로 먼저 인지도를 쌓은 뒤에 관심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가는 방법은 물론 가능합니다. 핵심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이것저것 주제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역사도 제법 많이 다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재미와 함께 정보를 배우고 익히는 기능도 크거든요. 다만 학교처럼 교육 콘텐츠처럼 일반적인 강의 방식을 택해서야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채널처럼요.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주제나 방식을 독창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산하의 썸데이 TV가 있습니다.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역사 관련 기사를 연재했던 크리에이터인데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라는 아이템으로 매일매일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유튜브는 워낙 영역이 넓어서 전문 분야를 다루어도 틈새 시장이 형성되기도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과학하고 앉아있네 채널입니다. 본래 팟캐스트에서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출발했어요. 이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주지 않지만 게스트의 전문성으로 재미를 형성하고 있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유튜브 시청자 분명히 있습니다. 5분 뚝딱 철학 채널은 더 마니악한 분야인 철학을 다룹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전문가 게스트도 출연하지 않아요. 크리에이터 혼자 하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의 장점은 분량이에요. 철학의 핵심 개념을 잘게 쪼개서 키워드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짧은 분량으로 소개합니다. 제목은 5분이지만 딱 그 시간에 맞추지는 않아요. 하지만 철학 강연이나 책에 비하자면 한결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마무리는 조금 더 편안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여행과 동물이에요. 여행과 관련해서는 라오스 오지마을 한국인 채널이 주목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분야가 여행입니다. 돌아다니는 일 자체가 금지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채널을 접거나 다른 주제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어요. 태국에서 결혼한 친형을 만나러 가다가
경유지인 라오스에서 국경이 폐쇄되면서 머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참에 시골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서 그곳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을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햄스터를 위해 미니어처 놀이터를 만드는 시미TV가 여기에 해당해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개하기도 하고 햄스터를 위한 간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콘텐츠에 적용한 사례이지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유튜브 채널들의 공통점을 추려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기가 잘 아는 일 또는 잘 하는 일을 다룬다라는 것이에요. 업무, 직업, 전공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다룬다라는 점이에요. 게임, 애니메이션, 아이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반려동물과 놀아주기, 운동 등도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환경 문제, 장애인의 상황, 소수자의 현실 등등 관심이 있는 분야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칫 주제를 너무 크고 거창하게 잡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활에 밀착한 작은 소재를 찾는 편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꾸준하게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분야를 활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튜브는 일정한 분량이 확보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패션, 요리, 생활의 루틴 등이 이에 적합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트렌드와 주목할 만한 채널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앞으로 운영할 채널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소개한 채널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